한국개선협회 회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더 개선해 드릴 아주 강력한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옆에서 보면 늘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 과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기본기를 꾸준히 지키며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13가지 항목은 바로 그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3가지 중에서 단 5개 이상만 꾸준히, 정말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어느 조직,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일부 신용은 돈과 시간에서 나온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은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품격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빠르게 구축하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며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이 2가지를 관리하는 태도에서 당신의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첫째, 빌린 돈은 독촉받기 전에 입금하세요. 물론 돈을 빌리는 상황 자체가 흔치 않을 수도 있지만 살면서 예기치 않게 돈을 빌리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약속한 날짜는 물론 그보다 더 일찍 갚으려는 노력과 세심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한 약속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갚지 않아 독촉을 받게 된다면 그 순간 당신의 신용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몇 푼 아끼려다가 평생을 통해 쌓아온 당신의 소중한 신용과 인간관계를 잃는 것만큼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보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당신의 태도에 깊이 실망하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신용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돈 문제는 항상 깔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재정적인 책임감은 곧 당신의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둘째, 약속 시간은 최소 10분 먼저 도착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날 때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당신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 10분은 단순히 일찍 도착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10분은 당신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성의와 배려를 보이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여유롭고 계획적이며 성실한 사람인지를 동시에 증명해 줍니다. 늦게 도착해서 허둥지둥하며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모습은 당신을 조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도착해서 차분하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은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겁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작은 배려와 책임감에서 존중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당신의 평판을 좌우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당신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칼같이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돈과 시간 약속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주고받는 사소한 약속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그 자료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한번 식사해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와 같은 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어기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 당신의 말은 가벼워지고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냥 하는 소리겠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박히게 되는 순간 당신의 신용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결국 크고 중요한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당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성실성과 일관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부 무너지기 쉬운 순간 나를 통제하는 힘, 우리 삶은 끊임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며 본능적인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하고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런 무너지기 쉬운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상황의 판을 주도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성공을 넘어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첫째, 남 이야기는 뒤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평이나 비난 혹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뒤에서 늘어놓는 것은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하고 잠깐의 즐거움을 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당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더 큰 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겠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과 불신을 품게 됩니다. 결국 당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또한 당신이 했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때 당신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넘어 관계의 파탄이나 더 큰 곤란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남의 이야기는 뒤에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건설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험담은 결국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만을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화가 치밀어도 말을 가려서 내뱉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쌓아온 소중한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커리어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박자 쉬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처가 훨씬 더 효과적이며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잠시 침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운전 중 화가 나도 욕을 참아보세요. 운전은 우리의 본성과 내면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막히는 길,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변하고 분노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화가 난다고 해서 욕설을 내뱉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핸들 앞에서의 태도가 바로 진짜 당신의 인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승자가 있다면 당신의 그런 모습에 크게 실망하거나 당신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품격은 사무실이나 집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빛나야 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위의 작은 인내심이 당신의 큰 인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넷째,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것이 진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나 평가에 신경을 쓰지만 진정한 인격과 품위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즉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드러나고 형성됩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규칙을 어기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양심과 도덕성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설령 아무도 당신의 그런 행동을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 자신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행동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당신의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행동에 대해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형성되고 견고해집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내면의 정직함에서 비롯됩니다. 삼부갓생을 만드는 사소한 습관, 갓생이라는 말,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가드처럼 완벽하고 멋진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갓생이 거창한 계획이나 엄청난 성공, 특별한 재능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 위대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부터 이 작고도 중요한 습관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첫째, 알람이 울리면 망설임 없이 바로 기상하세요. 알람이 울렸을 때 5분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는 습관은 하루의 시작부터 당신을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듭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번째 미션이자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시 해내는 것이 바로 하루의 첫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매일매일 쌓여 당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 자신감이 하루 전체의 생산성과 활력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습관은 당신의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취감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 첫 몇 분, 바로 당신의 기상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침의 작은 승리가 하루 전체의 큰 성공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둘째, 집에 도착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씻으세요.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조금만 쉬고 씻어야지, 밥 먹고 씻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이라는 유혹은 결국 잠이 들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파나 이불 속에 한번 파고들면 다시 일어나 씻기란 정말 힘들고 귀찮은 일이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씻는 습관은 하루 동안 쌓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찝찝함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과 상쾌한 기분으로 저녁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귀차니즘이라는 강력한 적을 이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자 자기 통제력과 의지력을 키우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질 높은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미루지 않는 습관이 당신의 삶을 더욱 개운하고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자기 전 핸드폰을 멀리하고 숙면을 취하세요. 현대인에게 가장 어렵고 극복하기 힘든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보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SNS나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는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깊은 잠을 방해하며 수면 패턴을 망가뜨립니다. 숙면은 다음날의 신체적 컨디션, 정신적 집중력,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일의 활기찬 에너지와 명확한 사고력은 오늘 밤에 얼마나 질 좋은 잠을 잤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잠들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는 등 편안하고 차분한 활동으로 잠자리에 드는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양질의 수면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당신의 건강과 활력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얻으세요. 넷째, 주량 이상 절대 마시지 않고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건강은 물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량 이상으로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이는 당신의 평판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날의 컨디션을 망쳐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도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는 절제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자기 통제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함께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줍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은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제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당신의 강한 의지와 성숙함을 보게 될 겁니다. 현명한 음주 습관으로 당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사부 성장은 멈추지 않을 때 완성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특별한 재능이나 엄청난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함, 바로 그 꾸준함이야말로 멈추지 않는 성장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첫째, 운동은 눈비가 와도 1년 이상 지속해보세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인한 체력은 우리의 모든 활동과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나 탁월한 지식,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질병은 당신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당신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꾸준히 운동을 지속해보세요. 어느 순간 당신은 몰라보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끈기와 인내심을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체력은 당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고 삶의 모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잊지 마세요. 지속적인 운동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둘째,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은 반드시 책을 보세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변명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10분, 그 10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서 1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10분, 점심 식사 후 잠시의 여유 시간 10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매일 10분씩 꾸준히 책을 읽어보세요. 매일 10분의 독서가 당장 눈에 띄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1년이 지나면 몇 권의 책을 읽게 되고 5년, 10년이 지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쌓게 될 겁니다.
이 매일 10분의 꾸준한 독서가 10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더욱 지적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독서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력을 깊게 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확장시켜 줍니다. 꾸준한 독서 습관은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그리고 또 한 단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 10분 독서를 시작하세요. 결론: 당신의 품격은 기본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3가지 항목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13가지 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5가지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대단한 기술이나 특별한 비법 혹은 엄청난 노하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꾸준함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힘, 그것이 바로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고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비결은 바로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꾸준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13가지 리스트를 당신의 인생을 위한 소중한 체크리스트 삼아 하나씩 지워나가 보세요. 하나씩 실천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한국개선협회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개선하고 최고의 버전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탄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강력한 개선 리스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